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박스 모델이라고 한 것까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러고서 수업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갈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하나 그림 올려놓았어요. 얘는요, 자, 요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박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사실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봤던 그림 박스 모델의 구조라고 해서 이 형태 때문에 우리가 박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해서 경계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얘네들은 다른 요소가 침범할 수 없는 구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우리는 이제 보도 박스, 패딩 박스,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게 박스 안에 다른 박스 형태로 들어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자, 보도 박스 안쪽 바깥쪽과 그리고 경계 박스라고 하는 디마케이션 박스 바깥쪽으로는 여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응용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 먼저 할 거는 이 박스 모델에서 어떻게 해서 이 크기들이 정해지고 만들어지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자, 그리고 또 강의 교재 보시면은 여기에 그때 같이 이거 한번 해보셨죠? 자, 문서 구조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이것대로도 한번 우리 쭉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컴퓨터에는 지금 포토샵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포토샵 설치 하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설치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무사나 열어주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거 좀 닫아놓고 해도 될 것 같아요. A06-1 언더바 박스 모델. 자, 되신 거죠? 그럼 여기다 먼저 우리가 박스 하나 그리겠습니다. 박스, 클래스, 박스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요소라고 하는 거, div 요소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 css 스타일 하나 만들도록 할 겁니다. 새 문서 여시고 저장하시는데 css니까 HTML 폴더 안에 CSS 폴더 안에다가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역시 day 06-1 언더바 이름 항상 똑같이 스타일 .css 확장자 꼭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두 파일을 연결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다가 링크 쓰시고 CSS에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오면은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일 트리 업데이트 한번 하신 다음에 사이드바에서 그러면은 만드신 파일이 보일 겁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잘 폴더에다가 잘 저장하셨다고 하신다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CSS 문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요소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에너지 선택할 건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는 거에서는 딱 두 가지죠. 자, div 요소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봤더니 얘가 클래스 이름을 박스라고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 이름을 클래스 점은 클래스로 뜻하고 박스 이름 써셔서 놓으시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에다가 무언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박스에다가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먼저 너비 W 넣고 200이라고 넣으시고요. 다시 지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요, 화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div 요소라고 하는 게 없는 거는 아니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셔도 만들어 놓은 div 박스는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혹은 F11을 눌러서 자, 확인해 보셔도 div 박스는 이렇게 보일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각각의 크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바디를 올려놓고 봤더니 얘가 너비가 827이에요. 여기 이만큼 보시죠. 얘가 지금 바디의 너비하고 바디의 높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너비는 827이고 높이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박스는요, 역시 마우스를 딱 찍어 놓고 봤더니 역시 동일한 값이 나오고 있어요. div 박스는 너비가 827이고 높이가 0이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줄여서 자, 바디의 너비가 한 543이에요. 그러면은 527? 자, 저는 이거 화면 줄여놔서 아마 그럴 거예요. 527이고 아까보다 작아졌죠? 박스도 527이더라 하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블럭 요소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자,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구조를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블럭 레벨의 이해인 거죠. 그래서 자, 블럭 요소는 최대 너비와 최소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얘네들은 디마케이션이라고 하는 경계는 갖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것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배경 색깔이라고 하는 거를 백그라운드 컬러로 넣어도 자, 너비는 있지만 높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눈에 보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확인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 여기다 쏘는 색이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주황색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색깔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여기다 쏘는 색깔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확장 기능 관리자 있으시죠? 자, 여기 한번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확장 기능 중에서 컬러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걸 우리 설치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컬러 하이라이터.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됐으면은 저기서 설치 눌러서 설치를 한번 하시면요. 자, 얼마 안 있으면 얘가 다시 보이거나, 자, 열려있는 이 창을 닫으시고 다시 열면은 컬러가 이렇게 등록등치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FC0이 어떤 색깔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얘네가 정말로 자, 크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소에다가요. 글씨 텍스트라고 한번 써볼까요? 텍스트. 자, 우리 이제 블럭 요소라고 하는 div는 최대 너비를 가지지만 최소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이 안에 자, 아까 만약에 div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div는 처음에는 이렇게 높이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안에 이제 글씨가 요만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씨의 높이만큼 div도 높이를 발생을 시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글씨가 들어가 있는 높이만큼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너비는 최대 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너비 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만 위에다 주석으로 써놓겠습니다. 자, 블럭 요소의 너비는요. 자, 최대 너비로 부모 요소의 너비를 자, 어떻게 아까 보았더니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렇지만 블럭 요소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만들어지면 최소 높이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없지만은 안에 무언가가, 자, 지금 텍스트가 자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글자가 됐던 다른 요소가 됐던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으면은 걔네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식 요소의 높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자, 최대 너비가 되고 최소 높이가 되는 건요, 이 박스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우리가 너비하고 높이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너비하고 높이를 안 쓰면은 여기에서는 너비 값과 높이 값이 뭘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자, 너비는 오토라고 되어 있는 형태로 얘네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무조건 만들면 이 형태로 얘네가 만들어집니다. 기본 값이거든요. 자, 높이 또한 오토로 되어 있고, 얘가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위드의 오토와 하이트의 오토라고 하는 값이 최대 너비와 최소 높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너비가 됐던 높이가 됐던 무언가를 한번 써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제 글씨를 주었더니 글씨 크기만큼 높이에 영향을 받아서
박스 전체에도 우리가 커지기 때문에 부모 높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너비와 높이 속성을 적용하면, 자, 얘네가 적용이 되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경계 박스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영역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상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디마케이션 박스, 경계 박스에 영향을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에다가 한 번 더 값을 써볼 거예요. 너비에서 아까 봤더니 400으로 되어 있었죠. 400픽셀 주시면은, 자, 이 여기에 적용되는 값은 DIV가 갖고 있는 박스, 여러 개 박스 중에서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얘네들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만 경계 박스는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경계 박스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는 못 봐요. 자, 그래서 이게 경계 박스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어 가는 거 많이 쉬우실 거고요. 인지를 못하면은 이걸 만드시는 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를 적용하시면은 높이, 여기서 또 우리가 200이라고 하는 픽셀을 주시면은 여전히 또 200이라고 하는 높이가 적용이 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높이를 주시면은 경계 박스는 컨텐츠 박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경계 박스의 높이는 우리는 200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박스의 크기의 얘네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경계 박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자, 그 아래에다가 이웃 해가지고 박스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클래스 박스 하나 더 만드시고요. 자, 이름을 구분하고 싶으니까요. 위에 거는 이제는 박스, 여기다가 1이라고 쓰시고 아래 거는 박스 2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클래스 이름이 바뀌었죠. 박스에서 박스 1로 또는 박스 2가 생겼거든요. 그럼 여기에 만들어진 거는 얘네들한테 영향을 못 주겠죠. 얘는 클래스 박스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div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요, with라는 속성을 전부 다 잘라내서 div에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박스고 얘도 박스기 때문에, 아니 div이기 때문에 둘 다 영향 주겠죠. 얘도 div 너비 400 높이 200, 여기도 div 아래 것도 div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는 박스 1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박스 1은 얘는 배경 색깔이 보신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클래스 박스 2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배경 색깔을 샵 F00 넣어서 빨간색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모양이 위아래로 두 개 이렇게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색깔 좀 바꿀게요. F60으로. 한 F60 써도 구분은 되시겠죠? 자,
블럭 요소라고 하는 건요,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위쪽으로 정렬을 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고요. 상단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좌측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쪽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위쪽에 지금 노란색 박스가 있으니까 주황색은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위쪽이 우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위쪽이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놓이면 되는데 여기에 놓이지 못하는 거는 여기에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각각 가지고 있고 이 경계를 다른 요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박스 1에다가요. 우리는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여기다가 오토라고 하는 값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줬는지 한번 보시면요. 얘네가 경계 박스에서 모양을 만들고 컨텐츠 박스에서 크기를 주면은 요게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쵸? 요거를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다 해서 얘를 여백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이 여백은 여러분들 만드신 게 아니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오토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오토 마진. 자동으로 생긴 여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지금 컨텐츠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죠. 자, 근데 저거를 만약에 내가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쟤를 왼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백 자체가 왼쪽으로 옮겨진다면 왼쪽으로 이 여백이 이렇게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 이 노란색 객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다른 무언가 들어올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런데 여백이 충분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객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요. 즉 여전히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정된 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박스 2라고 하는 거는 이 디마케이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 박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자, 블록 요소에 대한 거를 이해를 했으니까요. 자, 박스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다시피 요소의 크기, 그러니까 즉 컨텐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속성들은 우리는 또 박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데이 6-2 넣으셨나요? 그리고 또 역시 박스 모델이라고 그러면 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요소를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클래스 처음에는 페어런트라고 만들 거고요. 자, 그림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페어런트에는 자식 가지고 있는데요. 자식을 클래스 child라고 하는 이름으로 2개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식 이름이 ch129인데 자, 달러를 놓고 얘를 곱하기 2를 하시던 3을 하시면요.
저 달러가 숫자가 1부터 증가하는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클래스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요소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서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제어를 하시려면 여기 CSS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역시 또 06-2 CSS로 얘를 만들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CSS 새 문서 만드시고요. HTML, CSS 들어가서 day 06-2 언더바 style.css. 자, 확장자는 꼭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먼저 우리가 얘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div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 문서에서 몇 개가 선택이 될까요? div가. 그쵸. 3개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3개.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각각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div 클래스 페어런트라고 해서 선택하시면은 클래스 이름이 페어런트로 되어 있는 이 요소 하나만 선택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div 클래스 child 하면은 몇 개가 선택이 될까요? 2개가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에 그러면 ch1, ch2라고 하는 것도 얘도 클래스 이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div 클래스 ch1 이렇게 쓰시면은 얘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도. 자, 요거는 클래스를 2개를 써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복수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혹시 제가요, 여기다가 또 똑같이 클래스 차일드 하나 써놓으시면, 자, 여기서는 이 차일드가 3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얘도 차일드고, 얘도 차일드고, 얘도 차일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소를 3개, 하나, 둘, 3개를 선택을 하고 있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저는 자, 같은 차일드인데 얘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얘만. 자, 그러면은 페어런트에 자, 얘네는 페어런트의 자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자식을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child라고 쓰면은 자, 얘는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걸까요? 3개요, 2개요? 그쵸.
그러면은 얘랑 같이 선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요, 자, 원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HTML, CSS를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자, 선택자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 따라 가지고, 자, 역시 우리가 이제 이 HTML, CSS를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그림에 그려져 있던 거, 자, 요거랑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 자, 페어런트에게 배경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줘가지고요. 여기다가 색깔을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자, 컨트롤 알파벳 E 누르시면 색깔 만들어지죠? 그래서 9DF 정도로 넣으시면은 그나마 좀 이쁜 색깔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자, 페어런트라고 하는 요소에게 9DF라고 해서 값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그래도 아직 여전히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죠. 06- 문서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고 계시다시피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페어런트도 있고요. 페어런트 안에 자, child라고 하는 것도 두 개 들어있고 페어런트 바깥으로 child라고 하는 것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ch1에게 여기다가 자, 너비 200, 높이 200 주시면 자, ch1에 대해서만 컨텐츠 박스 크기가 정해진 거죠. 그럼 높이가 200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에선 적어도 자, ch1이라고 하는 자식 요소 하나의 높이는 생기겠죠. 그래서 F5를 다시 새로 고침해서 보고 그러시면은 저장을 안 했네요. 아, 연결을 안 했군요. 자, CSS 연결하겠습니다. 자, 06-2로 연결하시고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하늘색 모양이 보이죠? 자, 이 하늘색은요, 우리가 여기 자식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부모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즉, 부모 요소는요, 지금 ch1에 대해서만 높이 값을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 부모는 자식 요소의 높이의 영향을 받아서 크기가 저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너비하고 높이, 얘네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값을 준 거를 컨텐츠 박스에다 값이 적용되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여백을 주시면은 여백이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아래 것도 한번 여기다가 배경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는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다가 색깔을 FC0 주면은 그대로 ch1의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먼저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얘네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마진의 값이 오토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자, 마진 레프트라고 하는 거 왼쪽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자, 50 픽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자, 왼쪽으로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 낼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마진 레프트 라이트의 값을 100 픽셀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을 하건대 얘네들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거 안에서 여백이 이렇게 줄어서 100만큼 만들어 낼까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엔 전부 다 얘가 여백이 전부 다 오토로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자, 오토로 들어있는 거에서 값을 50픽셀을 더한다고 해봤자 이거는 증가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 오토로 들어있을 때는 여백의 값이 전혀 적용되지를 않아요. 새로 고침을 해 보셔도. 자, 그러니까 마진, 오토 마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오토 마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여백에서 값을 더해도 거기선 티는 안 난다. 그러니까 즉 여백이 없는 쪽에서만 여백을 줘야지 적용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한다 그러시면은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쪽 벽에 이렇게 왼쪽으로 바짝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 2보 정도 여백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여백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백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미 여백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줘요? 벽을 당겨 올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 식으로 명령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진 바텀 아래쪽 한번 줘볼까요? 마진 바텀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주는 여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40 픽셀 아니 다시 100 픽셀을 주시면 아래쪽으로 여백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안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요. 자, 이거는 지금 아래쪽에 여백 만들 수 있는 객체 얘를 하나를 만드실 거거든요. 자, CH2에다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위드를 200 픽셀 넣으시고 그리고 저 높이를 1 픽셀 넣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색깔을 빨강을 한번 줄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렇게 넣었을 땐 분명히 적용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쵸? 그런데 아래쪽에 형제 요소를 만들어 주면요. 여기 형제 요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값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아까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마진 위 아래는요. 형제 요소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우리가 주석을 달아서 써 넣으면요. 자, 마진 탑이나 마진 바텀은요.
형제 요소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요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여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CH1은 아래쪽으로 형제라고 해가지고 동생이라고 하는 게 아래 있죠. 우리가 이 태그를 보았을 때 얘가 CH1이고 그 아래쪽에 두 번째 만들어진 게 얘가 동생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럴 때, 자, 형은 동생이 있을 때 마진 바텀을 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동생은 위쪽에 형이 있죠. 형이 있으니까 얘는 마진 탑이라고 하는 값을 써가지고 위쪽으로 여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빨간 거는 밑에 동생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차일드랑 CH2랑 관계는 뭐예요? 그렇죠. 삼촌이겠죠, 삼촌. 예. 부모의 형제니까 삼촌이겠죠. 자, 동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애는 형이 있으니까 얘는 마진 탑을 줄 수 있고 애는 동생이 있으니까 얘는 마진 바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진 탑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죠? 형이 있으면은 마진탑을 주는데 형이 없으면은 마진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요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 요소가 있다면 마진 탑으로 여백을 만들고요. 어느 쪽 여백? 위쪽 여백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생 요소가 있다면 마진 바텀으로 아래쪽 여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형 요소가 없다면 마진 탑 못 쓰는 거고 동생 요소가 없다면 마진 바텀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